잠깐만요. 저 사람, 살아있었나? 혼주석의 여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21년 전에 죽은 내 남편이잖아.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가 백만장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절 아세요? 21년 전과 달리 남자는 옷차림새, 모든 게 부티나게 변했지만 자신이 기억하는 얼굴과 표정은 똑같았어요. 내 남편. 맞잖아. 과연 여자와 남자는 부부 사이가 맞을까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콜센터의 형광등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석영은 마지막 전화를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객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당장 환불해줘. 지금 당장. 석영은 오랜 경력답게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고객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결제일 기준 환불 규정이고요. 둘째는 됐어. 그냥 소비자원에 신고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석영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통화 내용을 컴퓨터에 기록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때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성인 감독은 석영의 책상 위에 서류를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김석영 씨, 오늘 결근하면 계약 연장 어려울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석영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딸 결혼식이에요. 가야 해요. 오늘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감독은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식이야 중요하지만 계약직은 출근율도 평가에 들어가니까. 석영이 고개를 들어 감독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혼자 키운 외동딸의 결혼식이라서요. 혼주석 꼭 지켜야 해요. 그 눈빛에 감독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석영은 다시 화면을 보며 마지막 기록을 마쳤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 석영은 텅 빈 칸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살쯤 됐을 혜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한쪽 귀퉁이에는 아빠의 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손은 혜인의 작은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석영은 그 손을 손가락으로 쓰다듬다가 사진을 다시 지갑 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인아, 엄마야. 지금 지하철 타고 가는 중이야. 1시간쯤 걸릴 것 같아. 응, 알았어. 엄마, 나 지금 진짜 바빠. 메이크업 받아야 돼. 나중에 얘기해. 그래, 알았어. 근데 혜인아. 엄마, 나중에. 혜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통화는 10초도 안 돼서 끊어졌습니다. 석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은 참자. 오늘만은. 예식장 주차장에는 검은색 세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벤츠, BMW, 제네시스까지. 석영은 그 차들을 지나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진이네 투자자들이 많이 오나 보네. 이렇게 큰 차들이. 예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로비 한쪽에는 큰 꽃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석영은 이런 고급스러운 예식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데 친척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석영아, 우진이 정말 괜찮은 사위 만났구나. 이런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다니. 석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갑자기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해. 석영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웨딩 플래너인 최유라가 드레스의 지퍼 부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혜인의 드레스 뒷부분에 있는 작은 비즈 장식 몇 개가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영롱한 구슬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최유라는 능숙하게 바느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서경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바느질은 좀 해요. 혜인은 거울을 보며 부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하얀 분이 곱게 발라져 있었지만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떨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서경은 바느질을 멈추고 혜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가녀린 어깨가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우리 혜인이 예쁘다. 정말 예뻐. 로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경이 복도로 나가자 직원 2명이 급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VIP 행사가 갑자기 겹쳤대요. 본사에서 급하게 연락 왔어요. 그럼 동선이 어떻게 돼요? 식장이 같은 층인데. 모르겠어요. 위에서 알아서 하겠죠. 서경은 그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예식장 직원이 좌석 배치도를 들고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의자들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습니다. 혼주 측 좌석을 조금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왜 우리 좌석을 옮기는 거예요? 서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VIP 의전석이 필요해서요. 혼주석이야 다른 곳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공간이. 지금 누구를 밀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식장 예약한 게 벌써 6개월 전이에요. 주변에 있던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서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인 정우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우진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리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진은 직원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더니 서경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우진의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투자자 도착 20분 전. 서경은 그 문구를 힐끗 보았습니다. 우진은 급하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에서 혜인이 서경을 붙잡았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살랑거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발 싸우지 마. 나 떨려 죽겠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어떡해. 서경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서경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대형 포토 패널에 이혜인정 우진이라는 글씨가 예쁜 꽃장식과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경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입구 쪽에 일렬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귀에 무전기를 단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최유라가 무전기를 들고 연신 지시를 내렸습니다. VIP 입장 준비 시작합니다. 촬영 통제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축의금 접수대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장부를 뒤적이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이혜인명의 봉투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어디 갔지? 서경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재빨리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이건 내 딸 이름인데 왜 누락됐어요?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요. 접수 담당자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다시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주님. 지금 VIP 행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금방 찾아드릴게요. 서경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VIP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접수대 옆에 있던 하객이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VIP 엄청난 사람 온대요. 그래서 예식장이 난리 났나 봐요.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강태윤 아니야?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뉴스에서 봤어. 진짜 그 강태윤이 여기 온 거야? 세상에. 서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는 차분하고 느린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회색 양복이 몸에 딱 맞았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서경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얼굴보다는 그 걸음걸이였습니다. 세 걸음을 걷고 잠깐 멈추는 그 간격, 손을 배 앞에서 공손하게 모으는 습관,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버릇까지. 모든 게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강태윤이 옆에 있는 수행비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세 구간. 그렇게 나눠서 숫자를 끊어 말하는 그 버릇. 20년 전에도 똑같았던 그 말투. 서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가방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서경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 경호원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주님, 지금 접근은 행사 방해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경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강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깨선, 걷는 속도, 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경은 작게,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태경.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1년 만에 오늘 딸의 결혼식 날에 서경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윤이라는 남자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1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혼주님, 이제 입장하셔야 합니다. 예식장 직원의 목소리에 서경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장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0여 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서경은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맨 앞줄,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서경의 시선은 자꾸만 오른쪽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윤이 앉아있는 곳이었습니다. VIP석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수행원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었습니다. 신랑인 우진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진은 긴장한 얼굴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년 남성의 밝은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신부를 모시겠습니다. 신부 이혜인 씨 입장하십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0.5초 정도 굳어지는 것을요. 미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강태윤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옆에 있던 수행비서가 작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강태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가 괜찮지 않다는 뜻인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21년간 콜센터에서 사람들의 목소리 톤, 말투, 숨소리까지 분석하며 살아온 서경이었습니다. 혜인이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면사포 너머로 보이는 혜인의 얼굴은 긴장과 설렘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서경은 눈물을 참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고 신랑 신부의 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경의 주의는 계속해서 강태윤 쪽으로 흘렀습니다. 신부 아버지 역할은 서경의 남동생이 대신했습니다. 동생이 혜인의 손을 잡고 우진에게 건네주는 순간 서경은 또다시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윤의 시선도 그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장 뒤편에서 한 하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안 계세요? 옆 사람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키우셨대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던데. 서경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실종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1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부 부케를 던지는 순서가 왔을 때 강태우는 반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듯 다시 앉았습니다. 수행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태훈을 바라봤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로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은 혜인을 찾아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우진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우진은 로비 구석에서 강태훈과 짧게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경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이며 뭐라고 말했고 강태훈이 짧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진이 돌아서는 순간 서경은 우진의 표정을 봤습니다. 안도와 긴장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VIP가 온 거구나. 서경은 퍼즐을 맞춰 나갔습니다. 우진의 회사와 관련된 투자자. 그래서 결혼식에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이 이혜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흔들렸을까요? 대기실에서 혜인은 드레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서경이 들어서자 최유라가 말했습니다. 혼주님, 잠시 말씀 좀 드릴게요. 복도로 나온 최유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혼주님, VIP 쪽 동선 때문에 잠시 대기실 앞이 막힙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서경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왜 우리 딸 동선을 막아요? 신부가 먼저 아니에요? 최유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요. 그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로비에서 서경을 막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혼주님, 개인적인 의심을 지금 표출하시면 행사가 파행될 수 있습니다. 서경은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1년간 갖은 악성 민원을 받아온 서경이었습니다. 협박도 회유도 압박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확인 요청입니다. 30초면 돼요. 남자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접근하시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신중히 행동하십시오. 서경은 콜센터에서 익힌 톤으로 맞받았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차분하고 정확하게. 업무방해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궁금한 게 있을 뿐이에요. 그때 혜인이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딸은 엄마가 또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 결혼식이야. 제발. 혜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경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나중에 설명할게. 엄마 믿어줘. 혜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표정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서경은 멀리서 강태훈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강태훈은 테이블에 앉아서도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세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서경은 그 습관을 기억했습니다. 이태경도 긴장하면 그렇게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곤 했습니다. 복도에서 최유라가 다가왔습니다. 혼주님 혹시 저 VIP분 아세요? 서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어요. 최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 보여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경은 최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장 한쪽에서 우진이 혜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혜인아,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곧 끝날 거야.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행동이, 그리고 저 낯선 VIP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서경은 가방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내 만졌습니다.
혜인의 육아 기록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태경의 글씨도 남아 있었습니다. 서경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숫자, 글씨, 문장. 셋 다 꺼낼 때가 오면 끝이야. 오늘 안에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복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서경도 하객들 틈에 섞여 걸었습니다. 앞쪽에서 강태훈 일행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 입구에서 또다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좌석 배치를 다시 바꾸고 있었습니다. 서경 측 가족들이 앉을 테이블이 VIP 테이블 옆으로 배정된 것이었습니다. 친척 한 명이 서경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경아, 우진이가 정말 대단한 사위네. 저런 큰 인물이 결혼식에 오다니. 서경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서경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이태경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닮은 사람일까요? 하지만 그 걸음걸이, 손버릇, 말투까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서경은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강태훈 일행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수행원 2명이 복도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국내 노출 최소화해야 돼. 사진 기사 절대 안 돼. 알아. 그래서 기자들 다 막았잖아. 근데 왜 이렇게까지 조심하는 거야? 모르겠어. 위에서 그러래. 서경은 그 대화를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국내 노출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못 알아본 게 말이 되는구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다른 수행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대피소 등록할 때 이름이 바뀐 기록이 있대. 서류상 꼬인 거지. 서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피소, 이름, 등록 오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1년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서경은 당시 3살이었던 혜인을 안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었습니다. 연락 두절로 실종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서경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혜인은 엄마 품에서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서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경은 이태경이라는 이름을 거의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혜인이 아빠를 찾을 때마다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그게 서경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피로 연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홀에 둥근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고 한쪽에는 뷔페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서경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강태훈이 앉은 테이블을 훔쳐봤습니다. 강태훈은 테이블에 앉아서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을 자주 마셨고 손으로 이마를 짚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행비서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컨디션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약 준비해. 서경은 그 말을 듣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최유라가 서경에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VIP는 시 끝나기 전에 나갑니다. 시간 거의 없어요. 서경은 최유라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유라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서경은 우진을 찾았습니다. 우진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경이 슬쩍 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진 씨, 잠깐만요. 복도로 나온 우진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서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강태윤 씨는 왜 온 거예요? 우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게 회사 일이라서요. 투자 관련해서. 투자요? 네. 중요한 투자자세요. 그래서 오늘 직접 오신 거예요. 서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표정이 너무 불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홀 한쪽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로비에서 서경을 막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신랑 측에서 혼주를 좀 컨트롤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기사가 나가면 계약에 영향이 큽니다. 우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은 복도 모퉁이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 하객이 아니야. 그래서 더 숨기는 거지. 다시 홀로 들어온 서경은 강태윤을 관찰했습니다. 강태윤은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수행비서가 작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강태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이름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 약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강태윤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서경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혜인의 육아 수첩이었습니다. 예방접종 날짜, 키와 몸무게 기록, 그리고 이태경이 남긴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경은 그 글씨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숫자를 적는 방식, 글씨의 삐침, 문장을 끊어 쓰는 습관. 모두 이태경의 것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혜인이 엄마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계속 저쪽만 봐? 서경은 화들짝 놀라며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 무슨 일 있어? 아까부터 이상해. 서경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인아, 엄마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혜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서경은 계속 강태윤을 지켜봤습니다. 강태윤이 수저를 드는 방식, 물을 마시는 습관, 냅킨을 사용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이태경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우진과 또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준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강태윤의 법무팀장이라고 했습니다. 서경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기다리면 저 사람은 떠날 것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리면 내가 진다. 오늘 끝내야 해. 서경은 가방 속 수첩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홀박 복도에는 이혜인정 우진 포토 패널이 서 있었습니다. 서경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강태윤도 마침 그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토 패널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강태윤은 이혜인이라는 이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경도 멈춰 섰습니다. 단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강태윤이 먼저 고개를 돌려 서경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서경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서경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오늘 안에 끝내야 해. 서경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가방을 열어 낡은 육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20년 전의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혜인의 100일 기록 페이지를 폈습니다. 거기에는 이태경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0일 축하. 새 덩어리로 끊어서 쓴 글씨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돌잔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15일. 역시 숫자를 세 부분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주소 번지수도 모든 숫자가 그렇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서경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유라였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VIP 로비에서 1분 정도 정지. 지금. 서경은 재빨리 로비 쪽으로 걸었습니다. 직원에게 일부러 물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죠?
아까 갔던 곳 말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저쪽 복도로 가시면 됩니다. 서경은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로비로 나가는 동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곳에 강태윤이 서 있었습니다. 수행비서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경은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강태윤이 수행비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정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또다시 숫자를 세 덩어리로 끊는 말투였습니다. 서경은 그 앞을 지나치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강태윤을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숫자 말할 때 왜 늘 세 덩어리로 끊으세요? 강태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서경을 바라봤습니다. 수행비서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윤은 반사적으로 대답하려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이요? 네. 예전부터. 강태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이상했습니다. 왜 이 질문이 이렇게 불편할까요? 왜 대답하기가 어려울까요? 내가 왜 이 질문이 불편하지? 강태윤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박준석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동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박준석은 서경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발언은 행사 진행 방해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서경은 맞받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지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아주 조용하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그 습관. 이태경도 똑같았어요. 순간 강태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이태경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석은 즉시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강태윤을 에워싸며 동선을 바꿨습니다.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숫자 하나로는 부족해. 글씨랑 문장까지 보여줘야 해. 로비 한쪽에서 우진이 서경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괜찮아요. 잠깐 쉬는 중이었어요. 우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돌아가는 길, 서경은 복도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1년 만에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것이었습니다. 이태경.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돌아온 서경은 로비에서 물러난 뒤 잠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1년 전 혼인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이태경이 직접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경은 휴대폰으로 그 글씨를 확대해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받침의 각도, 자간, 삐침의 방향까지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며 하나하나 뇌리에 새겼습니다. 기억해야 돼. 정확하게. 서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피로 연장으로 걸어가는데 복도 한쪽에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축하 화환들이 놓인 곳이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메모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경은 자연스럽게 그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 테이블을 훑어봤습니다. 강태윤 측에서 보낸 화환 카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야 해. 서경은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테이블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화환들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때 최유라가 무전기를 들고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포토월 촬영 순서가 변경됩니다. 신랑 신부 가족분들은 잠시 이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포토월 쪽으로 몰렸습니다. 동선이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서경도 그 흐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테이블 근처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강태윤이 포토월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수행원 2명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 메모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경은 포토월 촬영을 기다리는 척하며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카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준석이 서경을 발견했습니다. 재빨리 다가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혼주님, 이쪽은 VIP 촬영 구역입니다. 일반 하객분들은 저쪽에서 기다려주세요. 서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촬영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기 화환 카드 좀 보려고요. 누가 보내셨는지 궁금해서요. 박준석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서경이 목적을 숨기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화환은 나중에 확인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안 되나요? 서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진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부 측 가족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서경의 친척 한 명이 서경을 불렀습니다. 서경아, 빨리 와. 사진 찍어야지. 서경이 포토월로 이동하는 순간 강태윤도 마침 그쪽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1m 거리였습니다. 박준석이 재빨리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VIP 먼저 이동하고요. 주변 하객 몇 명이 그 광경을 보며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VIP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네. 무슨 대단한 인물이길래 저래. 최유라가 슬쩍 조명 담당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쪽 테이블 조명 좀 밝게 해주세요. 화환 카드가 잘 안 보여요. 조명 담당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명을 조정했습니다. 갑자기 테이블 위가 환해졌습니다. 서경은 포토월 앞에 서 있으면서도 고개를 살짝 돌려 테이블을 봤습니다. 밝아진 조명 덕분에 카드의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받침 각도 똑같아. 서경의 눈이 카드 위의 글씨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때 강태윤 측 직원이 다가와 강태윤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여기 확인 사인 부탁드립니다. 강태윤이 펜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사인을 하려 했습니다. 서경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강태윤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좋아요. 한 번 더요.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서경의 눈은 카메라가 아니라 강태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 위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서경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펜 끝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첫 획, 둘째 획, 받침의 각도, 삐침의 방향.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서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혜인이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진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긴장한 것 같지? 우진도 강태윤을 봤습니다. 사인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 강태윤은 사인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털어냈습니다. 마치 뭔가를 떨쳐내듯이.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습니다. 강태윤은 자신의 손바닥을 펼쳤다 오므렸다 했습니다. 박준석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피곤하신 겁니다. 오늘 일정이 과했어요. 피곤한 게 아니야. 강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 글씨가, 이 펜 잡는 느낌이. 서경은 모든 것을 봤습니다. 강태윤의 필체, 펜을 잡는 방식, 글씨를 쓰는 속도와 각도,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떠는 그 버릇까지. 이태경도 글씨 쓰고 나면 늘 손을 털었어. 잉크가 묻을까봐. 서경은 가방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 아까 찍은 혼인신고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강태윤의 글씨와 머릿속으로 대조했습니다. 받침의 각도, 자간, 삐침 모두 일치했습니다. 포토월 촬영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서경은 복도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 습관 일치, 필체 리듬 일치. 이제 마지막은 문장이야. 서경은 가방에서 혼주 축사 원고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태경이 혜인에게 늘 하던 약속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인아,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서경은 그 문장을 작게 읽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유라가 지나가다가 서경을 발견했습니다. 다가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혼주님 괜찮으세요? 서경은 고개를 들어 최유라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아까 조명. 최유라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일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혼주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경은 원고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숫자, 글씨, 그리고 이제 문장. 세 가지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별실로 향하는 강태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자기 손을 내려다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서경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축사로 확인해야겠어. 손에 든 원고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서경은 피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육아 수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혼식에 이런 것을 가져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딸의 성장 기록이었고 추억이었으니까요. 혜인이 어릴 때 입었던 옷 사진 한 장이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경은 그 사진을 보며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혼주님, 잠시 이리로 오실 수 있으세요? 최유라가 서경을 불렀습니다. 서경은 육아 수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최유라는 복도 쪽을 가리켰습니다. 신부님이 드레스 끈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서경은 서둘러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갑자기 앞에서 하객 한 명이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서경이 옆으로 피하려다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아! 손에 들고 있던 육아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사진 몇 장이 흩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객이 허겁지겁 사과했습니다. 서경은 무릎을 굽혀 수첩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수첩을 집었습니다. 서경이 고개를 들자 강태윤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수첩을 주우며 펼쳐진 페이지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인의 예방접종 날짜 옆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혜인아, 아프지 마. 마이너스 이응티읕 기억. 이니셜이었습니다. 이태경의 이니셜. 그리고 그 필체는 방금 전 강태윤이 사인했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받침의 각도, 자간, 삐침의 방향까지. 강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첩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썼죠? 강태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서경은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혜인이 아빠요. 이태경.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첩을 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그 글씨를 따라 그렸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의식적으로 수첩의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도 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12일. 역시 새 덩어리로 끊어져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2004 5월 12일. 새 덩어리로 끊어 있는 버릇. 숨이 막혔습니다.
경호원들이 강태윤을 둘러쌌습니다. 박준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별실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강태윤은 여전히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경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엄마와 낯선 남자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혜인이 다가왔습니다. 서경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잠깐 수첩 떨어뜨린 거야. 강태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신부 드레스를 입은 혜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혜인. 이혜인. 그 이름을 부르는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인은 그 낯선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준석이 강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가시죠. 경호원 2명이 강태윤을 부축했습니다. 강태윤은 수첩을 서경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글씨가 내 것 같은데. 기억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별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경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혜인이 엄마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서경은 딸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혜인아, 엄마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야. 뭘 확인해? 내 아빠에 대해서. 혜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우진이 달려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유라도 다가왔습니다. 복도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준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혼주님, 대표님을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건 경고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서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육아수첩이 떨어진 건 사고였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고든 아니든 결과가 중요합니다. 대표님이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혼란스러운 이유가 뭔가요? 박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신랑 측에서 좀 단속해 주십시오. 우진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을 보고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 이건 저희 가족일입니다. 박준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일이 계약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경은 깨달았습니다. 박준석이 두려워하는 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윤이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고 스스로 반응하는 것. 그게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서경은 가방 속에서 혼주 축사 원고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태경이 혜인에게 늘 하던 약속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축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경은 대기실 밖 복도에 서서 원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박준석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서경 앞을 정확하게 가로막고 섰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법정의 선 변호사처럼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혼주님. 박준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은 고개를 들어 박준석을 봤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준석은 마치 계약서를 낭독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적인 폭로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서경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축사는 축하만 할 겁니다. 서경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박준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주님, 지금이라도 내용을 수정하시는 게. 수정할 게 없어요. 원래 쓴 대로 할 거예요. 서경은 원고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박준석이 그 원고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박준석은 서경을 잠시 더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최유라를 찾아갔습니다. 최유라는 음향 담당 옆에서 진행 순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플래너님. 박준석이 최유라를 불렀습니다.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마이크를 즉시 끊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최유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혼주님 말씀을 중간에 자르는 건데요. 결혼식에서 그런 일은 비상 상황입니다. 박준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유라는 난처한 표정으로 음향 담당을 받습니다. 음향 담당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는 해두겠습니다. 최유라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석이 돌아서자 최유라는 음향 담당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신호드리기 전에는 절대 끄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저분은 바로 끄래요. 저분 말은 듣지 마시고 제 신호만 따라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한편 우진은 사회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무대 뒤편 조용한 곳에서였습니다. 사회자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돌발 상황이 생기면 음악을 준비해 주세요. 사회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돌발 상황이요? 네. 제가 손으로 신호를 보내면 배경음악을 살짝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사회자의 팔을 잡으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혼주님 말씀은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사회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음악을 틀까요, 말까요? 혼주님 말씀이 먼저예요. 음악은 정말 급할 때만요. 우진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서경은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한번 바르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열어 원고를 다시 꺼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혜인아,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눈을 감았습니다. 21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태경이 새 살배기 혜인을 안고 귀에 대고 속삭이던 그 문장. 다시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별실에서는 강태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수행비서가 물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물 드시겠습니까? 강태윤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물이 넘칠 뻔했습니다. 박준석이 별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응. 지금부터 절대 반응하지 마십시오. 박준석은 강태윤 옆에 앉으며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혼주가 무슨 말을 하든 표정도 바꾸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왜? 대표님이 반응하시는 순간 그게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인정한다는 거야? 강태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준석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긴급 연락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일단 나가셔서 들으시기만 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준석아, 대체 뭐가 걱정인 거야? 박준석은 침묵했습니다. 대신 시계를 봤습니다. 5분 후에 시작합니다. 홀 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혜인은 우진 옆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자리에 앉자마자 박준석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을 듣든 고개를 끄덕이지 마세요. 눈도 깜빡이지 마세요. 그냥 돌처럼. 왜 그래야 하지?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강태윤은 앞을 응시했습니다. 무대가 보였습니다. 곧 그곳에 서경이 올라올 것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신부 측 혼주이신 김석영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석영이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준석은 최유라 쪽을 봤습니다. 최유라는 음향 담당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준석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됐나? 최유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스위치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사회자를 봤습니다. 사회자도 우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홀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석영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원고를 꺼내 펼쳤습니다. 박준석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언제든 전화할 준비였습니다. 강태윤은 석영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혜인은 우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석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제 딸 혜인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축사였습니다. 신랑 우진 씨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혜인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박준석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난하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석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인이를 키우면서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조금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석영이 잠시 멈췄습니다. 강태윤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무의식적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혜인이 아빠가 남긴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혜인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너무 안정적이라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강태윤은 이혜인 아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다시 가슴이 조였습니다. 석영은 원고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 약속은 박준석이 최유라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끊어. 하지만 최유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준석은 직접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행비서가 팔을 잡았습니다. 팀장님, 지금 일어나시면 더 이상해집니다. 박준석은 다시 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석영은 마지막 문장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홀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석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인아. 석영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태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박준석은 마지막으로 음향 담당을 봤습니다. 손으로 목을 긋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끊어. 하지만 음향 담당은 최유라를 봤습니다. 최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영은 마지막 문장 직전에서 멈췄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박자를 쉬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해? 리허설인가? 아니면 아는 사이야? 강태윤은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방금 자기 입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 문장이 저절로 튀어나왔을까요? 박준석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회자에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음악을 틀어라. 하지만 사회자는 망설였습니다. 우진이 미리 당부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석영은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아주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그 문장을 누가 혜인에게 늘 했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호란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강태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혜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3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혜인아,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그 목소리, 그 따뜻함, 그 느낌이 생생하게 돌아왔습니다.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 말, 나 기억나?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혜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음악을 틀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덮어버리면 혜인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강태윤은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왜? 내 입에서 나왔지? 왜? 수행비서가 작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박준석이 강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나가시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강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서경은 단상에서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확인만 하면 됩니다. 혼주님. 박준석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1년 전 실종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태경. 혜인이의 아빠였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그 사람과 똑같은 습관을 가진 분을 만났습니다. 숫자를 세 덩어리로 끊는 버릇, 똑같은 필체, 그리고 방금 혜인에게 하던 그 약속까지. 강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인은 단상의 엄마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 하객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하객이 수군거렸습니다. 설마 저 VIP가 신부 아버지라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잖아. 박준석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대표님 모시고 나가자. 지금 당장. 경호원 2명이 강태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윤은 그들을 뿌리쳤습니다. 잠깐만. 강태윤은 서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문장을 내가 왜 알고 있죠?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경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를 놓고 강태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혜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진이 혜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음악을 듣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강태윤과 서경, 그리고 혜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손님들 피로 현장 쪽으로 안내하세요. 여기는 정리합니다. 하지만 하객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강태윤은 서경과 마주 섰습니다. 단 2m 거리였습니다. 당신이 김서경이라고 했나요? 네. 그리고 혜인이 엄마. 맞아요. 강태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신부를 봤습니다. 내가 당신 아빠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혜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북받쳐 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대신 말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최유라가 다가왔습니다. 별실이 준비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박준석은 여전히 강태윤을 막으려 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강태윤이 처음으로 박준석을 밀어냈습니다. 나한테 뭘 숨긴 거야? 내 신분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박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객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최유라가 재빨리 막았습니다. 촬영은 안 됩니다. 복도를 지나 별실로 향했습니다. 서경, 혜인, 우진, 강태윤, 그리고 박준석이 함께 걸었습니다. 경호원들도 따라왔지만 최유라가 막았습니다.
경호는 밖에서 대기해주세요. 별실 문이 열렸습니다. 5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강태훈은 창가에 기대서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혜인,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왜 내가 그 말을 알고 있지? 서경은 가방에서 육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빠예요? 별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홀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강태훈이 무의식적으로 말한 그 문장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재빨리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별실 준비, 지금 당장요. 손님들은 피로 현장으로 안내하세요.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을 부드럽게 다른 공간으로 유도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 상황의 결말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서경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강태훈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는 이미 꺼져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혜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진이 혜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인아, 같이 가자. 두 사람이 함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준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최유라가 서경 앞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별실이 준비됐습니다. 복도 끝 왼쪽이에요. 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길 하객 몇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상황이야? 신부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가? 저 VIP가 신부 아버지라는 거야? 복도를 지나 별실로 향했습니다. 서경, 혜인, 우진이 앞서 걸었고 강태훈과 박준석이 뒤따랐습니다. 경호원 2명도 따라오려 했습니다. 최유라가 경호원들을 막았습니다. 경호는 밖에서 대기해주세요.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경호원들이 망설였지만 박준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복도에 남았습니다. 별실 문이 열렸습니다. 5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별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강태훈은 창가로 걸어가 멈춰 섰습니다. 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빠예요? 그 질문이 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훈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어. 강태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근데 방금 그 문장은 내 입에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완전히 번졌습니다. 서경은 가방에서 육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쳐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보세요. 서경은 예방접종 날짜 옆에 적힌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이 필체. 당신 필체랑 똑같아요. 강태훈이 다가와 수첩을 봤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글씨가 내 것 같은데. 서경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새 덩어리로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 습관도 똑같고요. 강태훈은 무의식적으로 그 숫자를 읽었습니다. 역시 새 덩어리로 끊어서 2004, 3, 15. 혜인이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서경이 대답했습니다. 내 돌잔치 날짜야. 혜인은 수첩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왜 오늘까지 아무 말 안 했어? 서경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나타난 게 오늘이 처음이었어. 지금까지 해외에만 있었대. 그래도
엄마도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오늘 확인한 거야. 강태윤이 박준석을 돌아봤습니다. 내 신분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꼬인 거야? 박준석은 침묵했습니다. 대답해. 내가 정말 이태경일 수도 있는 거야? 대표님 지금 대답 안 하면 나 여기서 안 나가. 강태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박준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난 당시 신분증을 분실하셨습니다. 대피소 등록할 때 이름이 잘못 기재됐고요. 초기 몇 년간 기억이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신분 정정을 하려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업이 커진 상태였고, 그래서 그냥 묻어둔 거야? 박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경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결혼식 끝내요. 대신 내일부터 확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무슨 절차요? 가족관계 확인, 기록 대조, 필요하면 DNA 검사까지요. 서경은 차분했습니다. 21년간 준비해온 것처럼 도망치면 끝까지 찾아갈 겁니다. 각오하세요. 강태윤은 서경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혜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일 수도 있어요? 강태윤은 혜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이 닮았네. 내 눈이랑. 혜인은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우진이 혜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혜인아, 괜찮아. 우리 천천히 확인하면 돼. 서경은 강태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통해서 1차 확인 시작합니다. 나오세요.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석이 말했습니다. 변호사 동석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별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유라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식사 중이세요. 5사람이 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혜인과 우진이 먼저 걸었습니다. 우진이 혜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혜인아, 우리 결혼식 망친 거 아니야. 응. 시작한 거야. 진짜 가족을 찾는 시작. 혜인은 우진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강태윤은 경호원들과 함께 다른 출구로 향했습니다. 박준석이 옆에서 계속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강태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서경도 건물 입구에 서서 강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윤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 안에서 강태윤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10시 확인. 또다시 3번 끊어 말했습니다. 박준석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표님. 준석아. 네. 나. 정말 이태경일까? 박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경은 건물 입구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혜인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짜 아빠일까? 내일 알게 될 거야. 무섭다. 나도. 서경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혜인아. 응. 지금도. 숫자를 3 덩어리로 말하더라. 그대로네. 혜인도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21년이 지났지만 어떤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강태윤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경은 여전히 건물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혜인이 엄마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들어가야 해. 사람들이 기다려. 서경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친척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궁금한 얼굴이었습니다.
누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서경의 남동생이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혜인이 결혼식 마무리가 먼저야. 근데 그 사람이. 오빠, 제발. 나중에. 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동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피로 연장안은 여전히 웅성거렸습니다. 하객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살아계셨대. 20년 만에 나타난 거래. 진짜 드라마네. 최유라가 재빨리 서경에게 다가왔습니다. 혼주님, 하객분들이 많이 동요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봤습니다. 우진 씨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면 울 것 같아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오랫동안 찾으시던 분을 오늘 만나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가족 간에 천천히 나눌 예정입니다. 우진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혜인이의 결혼식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혜인은 신부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화장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마스카라는 번져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메이크업 도구를 들고 왔습니다. 신부님, 다시 고쳐드릴게요. 고마워요. 근데 이게 고쳐질까요? 고쳐집니다. 제가 20년째 이 일 하는데 이것보다 더한 것도 봤어요. 최유라는 능숙하게 혜인의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신부님. 네. 축하드려요. 결혼도 그리고 아버지를 찾으신 것도요. 혜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 안 돼요. 이러면 또 번져요. 최유라가 웃으며 티슈를 건넸습니다. 식은 예정대로 마무리됐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서경은 로비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남동생이 물을 건네며 앉았습니다. 누나. 응. 정말. 매형이었어? 서경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습관들이 다 똑같았어. 숫자 말하는 방식, 글씨체, 말투까지. 근데 왜 지금까지 안 찾았대? 기억이 없었대. 재난 때 다쳐서. 서경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일 확인한다고 했어. DNA 검사. 그래도 21년 만에 찾았네. 늦었지. 그래도 다행이야. 남동생이 서경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밤 11시 예식장이 거의 비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혜인과 우진은 차에 탔습니다. 신혼여행은 일주일 뒤로 미뤘습니다. 혜인아. 응. 괜찮아? 모르겠어.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혜인은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우진아, 회사 투자는 어떡해? 그건 나중 일이야. 지금은 내가 중요해. 미안해. 왜 미안해? 너 잘못 없어. 우진이 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경은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혜인은 이제 이 집에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육아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이태경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혜인의 성장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당신, 정말 돌아온 거야? 서경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강태윤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오늘 받은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경이 건넨 명함이었습니다. 김서경 10-XXXX-XXXX. 강태윤은 명함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름을 따라 그렸습니다. 김서경. 내 아내였나? 혼잣말이었습니다. 박준석이 노크 없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내일 일정 취소하시겠습니까? 아니, 가야지. 하지만, 준석아. 네. 넌 왜 날 찾아주지 않았어? 박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1년 동안 찾을 수 있었잖아. 신분이 복잡했고 사업이 중요했구나. 강태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일부터 법무팀 정리해. 넌 이제 필요 없어. 대표님, 나가. 박준석은 할 말을 잃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강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인, 이혜인, 내 딸. 그 이름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맞췄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내일. 확인. 해야지. 또다시 새 덩어리로 끊어 말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경은 혜인의 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봤습니다. 혜인이 자라던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린 시절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경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내일이면 확실해질 거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혜인은 새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우진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혜인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아빠. 진짜 우리 아빠일까?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서재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이태경을 쳤습니다. 오래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실종, 생사불명, 가족 남겨두고. 기사 속 사진을 봤습니다. 흐릿했지만 자신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였어? 마우스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7시간 후면 또 새 덩어리로 끊었습니다. 긴 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확인의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 서경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인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출발해. 그래. 엄마도 곧 나갈게. 엄마. 응. 무섭다. 서경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엄마도. 근데 혜인아, 확인해야 해. 그래야 끝나. 알아. 고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경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으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병원은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최유라가 어제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VIP 전용 공간이라 조용했습니다. 서경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혜인과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혜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자지 못한 게 역력했습니다. 엄마. 혜인아. 서경이 일어나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엄마 손 너무 차가워. 긴장돼서 그래. 우진이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오전 8시 강태윤이 도착했습니다. 박준석과 수행비서가 함께였습니다. 강태윤은 정장이 아니라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얼굴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서경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혜인은 강태윤을 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덜 낯설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가족관계 확인 검사 예약하신 분들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동의서 작성하시고요. 일행이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박준석도 따라 들어가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가족분들만 들어가세요. 저는 법률 대리인입니다. 동의서 작성과 체열은 당사자만 가능합니다. 박준석은 할 수 없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검사실 안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부녀관계 확인 검사입니다. 양쪽 모두 체열하고요. 급행으로 진행하면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6시간이요? 혜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보통은 3일에서 일주일이지만 급행은 오늘 안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서경이 대답했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강태윤이 펜을 잡았을 때 서경은 그 손을 봤습니다. 펜을 잡는 각도, 글씨를 쓰는 속도 모두 이태경과 똑같았습니다. 체열이 시작됐습니다. 혜인이 먼저 팔을 걷었습니다. 따끔할 거예요. 간호사가 바늘을 찔렀습니다. 혜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가 시험관에 차올랐습니다. 선홍빛이었습니다. 끝났어요. 혜인은 솜으로 팔을 눌렀습니다. 다음은 강태윤 차례였습니다. 팔을 걷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하셨나 봐요. 천천히 하세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강태윤은 혜인을 봤습니다. 혜인도 강태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다 됐습니다. 오후 2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셔도 되고 나가셨다가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6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박준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회사로 돌아가시죠. 결과는 제가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준서가 넌 돌아가도 돼. 강태윤의 목소리가 차갑했습니다. 박준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9시, 10시, 11시. 혜인은 의자에 앉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우진이 옆에서 물을 건넸습니다. 물 좀 마셔. 고마워. 혜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서경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은 달랐습니다. 강태윤은 손으로 무언가를 계속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습니다. 12시가 넘었을 때 박준석이 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신부님. 혜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일로 신랑 측 회사 투자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혜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00억 규모입니다. 그 정도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진이 일어섰습니다. 박 팀장님 그만하시죠. 신랑 측에서도 알아야 할 내용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투자 없어도 우리 회사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망한다 해도 혜인이가 더 중요해요. 혜인이 우진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우리 잘 살 수 있어. 서경이 박준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 얘기는 그만하세요. 지금 여기는 가족이 만나는 자리예요. 혼주님 현실을 보셔야. 현실은 제가 더 잘 알아요. 21년 혼자 살면서 배웠거든요. 서경의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강태윤이 일어났습니다. 박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석아. 네, 대표님. 넌 왜 나를 찾아주지 않았어?
21년 동안 박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분이 복잡했다고, 사업 때문이라고. 대표님, 그때도 지금도 넌 돈만 봤어. 강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가족이 있었어. 아내가 있었고 딸이 있었어. 근데 넌 그걸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 나가. 대표님,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박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태훈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 1시 간호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혜인은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사람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서경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가족관계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서경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가 흔들렸습니다. 뜯으세요. 혜인이 엄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서경은 봉투를 뜯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안 됐습니다. 내가 할게. 혜인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져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우진이 주워서 펼쳤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혜인에게 건넸습니다. 혜인이 읽었습니다. 99.99% 생물학적 부녀관계.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서류가 혜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혜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우리 아빠였어. 우진이 혜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서경은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강태훈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태경. 나. 이태경이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기실에는 5사람만 남았습니다. 21년 만의 확인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기실에는 5사람만 남았습니다. 21년 만의 확인이었습니다. 강태훈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경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늦었습니다. 서경은 강태훈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안 되죠. 강태훈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21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서경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풀었다가 다시 쥐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혜인이가 얼마나 아빠를 찾았는지 알아요? 서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콜센터에서 일하고 밤늦게 집에 와서 혜인이 재우고 나서 매일 밤 울었어요. 강태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혜인이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혜인아. 늦었지만 왔잖아. 혜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태훈이 조심스럽게 혜인을 봤습니다. 혜인아. 네.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니? 혜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태훈의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자격은 없어요.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1년 동안 안 계셨잖아요. 내 생일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강태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요. 혜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르고 싶어요. 강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혜인이 천천히 강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빠. 그 한 단어였습니다. 강태윤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21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강태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서경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식은? 혜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식. 이미 망쳤지? 아니야. 서경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망친 게 아니야. 다른 의미가 생긴 거지. 그래도 하객들한테 미안하고. 괜찮아. 다들 이해할 거야.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상은 필요 없어요.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끼리만 있고 싶어요. 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끼리. 서경이 일어났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조용히 있자. 어디로 갈까요? 밥이라도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 병원을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차가 있는데. 우리 차 타요. 혜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족끼리요.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우진의 차를 타고 한강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아무도 입맛이 없었지만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강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1년 전 재난 현장이었어요. 모두 강태윤을 봤습니다. 건물이 무너졌고 저는 머리를 다쳤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서경은 강태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었고 이름도 몰랐어요. 대피소에서 등록할 때 제 이름을 잘못 적었나 봐요. 강태윤이라고. 네. 그게 제 이름이 된 거죠. 혜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은 안 났어요? 처음 3년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뭔가 있었다는 느낌만 들었어요. 강태윤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단서가 없었어요. 이름도 주소도 가족도 아무것도. 서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박준석은? 나중에 만났어요. 사업 시작하고 나서. 제가 이태경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 왜 안 찾아줬어요? 법적으로 복잡하다고.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고. 강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멈춰야 했는데. 확인해야 했는데. 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결혼식에는 왜 오셨어요? 우진 씨 회사 투자 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봤어요. 이혜인. 강태윤이 혜인을 봤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투자는 어떻게 되나요? 투자는 할 겁니다. 회사는 좋으니까요. 강태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사위의 장인이 됐네요. 혜인이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웃긴 상황이다.
정말 그래요. 식사가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서경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버텼죠. 혜인이 때문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괜찮았어요. 혜인이가 잘 자라줘서. 서경이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천천히요. 서경이 대답했습니다. 21년이 지났는데 급할 건 없잖아요. 그래도 일단 혜인이가 중요해요. 신혼생활 시작해야 하니까. 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다시 알아가면 돼요. 강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혜인이 아빠 팔을 잡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응. 우리 사진 찍어요. 사진? 네. 가족 사진. 우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찍을게요. 세 사람이 한강을 배경으로 섰습니다. 서경, 강태윤, 혜인. 자, 하나, 둘, 셋. 강태윤이 또 따라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가 웃었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21년 만에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했고 아픈 시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